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마우스를 잘 잡고 또 키보드에 키를 잘 입력하실 수 있다면 컴퓨터 사용이 좀 더 쉬워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 중에 한컴 타자 연습하시는 내용,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배우셨습니다. 지난 시간 자리 연습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영어 연습과 그리고 짧은 글, 또 낱말 연습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시작 단추 옆으로 검색 아이콘 단추가 나오도록 우리 설정하셨는데요.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바로가기 메뉴 중 검색 메뉴에 검색 아이콘 표시 선택을 해 체크가 되어 있다면 작업 표시줄 하단으로 시작 단추 옆에 검색 단추 보이실 거예요. 네,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한컴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한글 영어 상태는 작업 표시줄 오른쪽 트레이 영역에서 한글 영어 상태 확인하시고요. 한컴이라고 쓰셔도 웹 검색에서 한컴 타자 연습 보이실 것 같아요. 네, 바로 클릭하십니다. 인터넷 브라우저가 뜨고 한컴 타자 연습 사이트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검색 결과를 글씨 부분을 클릭해서 이동하십니다. 한컴 타자 연습 글자 결과에서 글자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페이지 탭으로 타자 연습 화면이 뜨는데요. 이렇게 다른 알림이나 광고 등은 X를 클릭해서 닫도록 합니다. 마우스 포인터 움직이시고 X에 가면 손 모양으로 바뀌어요. 손가락 X에 딱 맞추시고 클릭해 앞에 뜬 광고창은 닫겠습니다. 하단에 한컴 타자 연습 시작 클릭합니다. 상단으로 알림창이 나오는데요. 로그인 하겠냐 하는 알림창이에요. 여기에서 로그인은 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로그인 하지 않고 취소해 주실게요. 로그인은 하지 않고요. 타자 연습 알림창에서는 X를 누르시거나 확인 누르시면 되십니다. 앞쪽으로 뜬 창은 최대화로 크게 열게요. 조금 기다리시면 타자 연습 화면으로 열리고요. 설정 클릭하십니다. 볼륨 소리 스피커 키셨다면 줄이실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한글 연습으로 8단계까지 알아보셨는데요. 영어 연습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 화살표 단추를 클릭하십니다. 영어면서 자판은 쿼티로 바뀌었다면 X를 눌러 현재의 창을 닫고 지금 영어 연습 단계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리 연습, 글자판이 쿼티라면 영어 연습 상태고요. 두 벌씩 표준이라면 한글 연습 상태로 글자판 이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은 총 8단계인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6단계까지 있어요. 자리는 마찬가지로 기본 자리와 왼손 윗글씨, 또 가운데 글씨, 오른손 윗글씨, 왼손 아랫글씨, 오른손 아랫글씨, 이런 식으로 왼손 윗글씨, 오른손 윗글씨, 왼손 아랫글씨, 오른손 아랫글씨. 여기에는 대문자를 Shift 키로 누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쌍자음이나 이중모음의 7, 8단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에는 1, 2, 3, 4, 5, 6단계의 모든 알파벳을 누르면 대문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따로 많이 연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1단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문자 구분하지 않고 자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여기 왼쪽 편 하얗게 표시된 글씨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해당 손가락으로 빨간 자리를 보면서 자판을 보지 않고 키보드를 보지 않고 화면만 본 상태에서 눌러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분 없이 ABCD 연습하는 단계로 그대로 Shift 키 안 누르고요. 그 자리, 해당 자리를 천천히 눌러가면서 연습하십니다. 연습 방법은 똑같잖아요. 한글 연습과 같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고 ABCD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고 한글이나 영어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씨를 기본 글씨 위치에 배치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글씨는 윗글씨로 또 잘 사용 안 하는 것을 아랫글씨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자판의 배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 가이드를 끄시면 빨간 키 색깔을 보고 키보드의 키 색깔을 보고 해당 위치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어떤 손가락으로 눌러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손 가이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서 단계 바꾸실 수 있고 네 누르시면 단계를 상단의 6단계까지 쉽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리 연습 상태인데요. 낱말 연습으로 변경하시고 1단계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대소문자가 섞여진 단어로 대문자인 경우에는 Shift 키를 반대편에 있는 Shift 키를 양손을 각각 이용하셔야 되니까 누르셔서 대소문자까지 구분해 연습하십니다. 짧은 글 연습 또한 선택해 보시면 속담이나 명언에 대해서 연습하고자 한다. 그러면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여지고 있는 문장을 그대로 대소문자 구분해 하단에 입력하신 다음 마침표 등의 기호까지 입력하고 다 입력하시고는 엔터키를 눌러 마무리하시면 진행도나 현재의 타수, 또 최고 타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타수를 확인하며 아래에 있는 문장을 계속해서 위쪽으로 한 줄씩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짧은 글 연습하시면 되고 긴 글 연습도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한글이나 영어나 자리, 낱말, 짧은 글 연습, 긴 글 연습 방법이 같습니다. 연습을 중간에 그만두고자 할 때는 뒤로 가기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요. 한글로 글자판 연습 상태를 바꾸고자 한다면 설정 클릭하십니다. 언어 바꿔주시는 거예요. 클릭하셔서 한글로 바꾸시면 글자판은 2벌씩 표준이 되고요.
X 클릭해 두 번씩 표준으로 글자판이 바뀌었는지를 우선 확인하십니다. 한글 연습에서 낱말 연습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까 클릭해서 확인해 볼게요. 1단계는 우선 기본 자리를 집중적으로 단어로서 연습하는 자리고요. 낱말 입력을 완료하면 엔터나 스페이스바 눌러 낱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단계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1단계에서는 글자를 입력하다가 틀린 글자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 가이드와 빨간 키 색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입력을 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다음 글자 연습하는 상태가 됩니다. 저랑 똑같은 글자가 아니더라도 연습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화님을 입력하려면 많이 되지만 이때 개의치 마시고 그 다음 모음을 입력해 주시면 알아서 자음이 두 번째 글자의 초성으로 사용이 되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음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해당 글자로 만들어집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낱말 연습 해보세요. 자리 연습이, 낱말 연습이 좀 되셨다면은 이제는 짧은 글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짧은 글 연습 클릭하시고요. 역사 문화 중 클릭합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내용을 입력을 천천히 해가면서 다 끝까지 입력이 됐다면 엔터 눌러 현재의 타수, 정확도 등을 확인해 보세요. 연습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연습이 됐다면 긴 글 연습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긴 글 연습 메뉴 클릭해 주시고요. 긴 글 연습 시에는 큰 주제와 또 소주제로 나눠 문장을 찾아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독도를 선택해 볼까요? 독도를 선택하신 다음 타자 검정을 누르시면 실제 시간 내에 몇 화를 입력할 수 있는지 검정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긴 글 연습하시면 긴 문장을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긴 글 연습을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한 줄 한 줄 그대로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고 다음 내용을 계속해서 긴 문장 내용으로 총 쪽수는 10쪽이고요. 지금 현재 1쪽 연습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 장의 내용을 좋은 내용을 읽어가며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 단계로 우리가 지금은 입력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천천히 입력해 가며 연습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리 연습이 원활히 잘 되면 낱말 연습을 하시면서 자리를 외워 가시고요. 어느 정도 외워지면 짧은 글 연습과 긴 글 연습을 병행해 함께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연습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페이지 입력이 완료되면, 연습이 완료되면 평균 타수와 정확도, 그리고 이 페이지를 연습한 시간 등 정보가 나오고요. 계속하기를 눌러 마저 이쪽도 연습하실 수 있고 또 그만두실 수 있어요. 시작 메뉴, 또 설치된 모든 앱 살펴보기 위해 작업 표시줄 왼쪽 하단 시작 단추 클릭하십니다. 시작 단추 클릭하시면 시작 메뉴 펼쳐지고 모든 앱과 시작 화면의 타일이 함께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맨 왼쪽 편에 있는 아이콘으로만 되어 있는 메뉴 부분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으시면 아이콘 메뉴 글자도 함께 나옵니다. 전원 아이콘, 또 윈도우즈에 대한 설정 아이콘, 윈도우즈에 대한 설정 아이콘 있고요. 그리고 파일 탐색기와 문서, 폴더에 대한 메뉴,
그리고 윈도우즈 계정 이름인 유저나 또는 특별히 지정한 계정 이름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컴퓨터를 끄실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 단추 클릭하셔서 전원 많이 이용하신 것 같아요. 네, 다시 오른쪽 편으로 마우스를 빼시면 시작 메뉴 부분은 접혀지고 모든 앱 부분 확인이 되십니다. 모든 앱에서는 ABCD 색인이 있는데요. 설치된 앱을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색인 부분을 아무거나 ABCD 중 하나를 클릭하시면 전체 색인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를테면 기억을 클릭하신 경우 모든 앱 중 기억 부분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니까 계산기라든지 날씨 등 찾기가 쉽겠고요. 다시 한번 기억, 니은, 색인 중에 또 하나를 클릭하시면 전체 색인이 나오고 히읗 클릭해 보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는 색인 중 맨 하단이 되겠죠. 스크롤바를 우리가 이렇게 직접 끌어내려서 찾으려면 오래 걸렸을 텐데 색인을 통해 한글 프로그램 위치로 쉽게 이동하셨습니다. 모든 앱에서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한 모든 앱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앱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프로그램 또는 앱은 시작 화면의 타일로 고정함으로써 이용하기 쉽도록 또한 바탕화면 클릭해 볼게요. 모든 앱에 설치되어서 확인되던 앱 바로가기 아이콘은 바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쉽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또 가능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단추를 클릭해서 모든 앱 목록에서 시작 화면에 타일 만드는 것을 오늘은 배워보실게요. 시작하면 타일 만들기, 또 타일의 크기를 조절하시거나 시작 화면의 앱 고정 같은 말이에요. 타일 크기를 우선 먼저 조정을 해볼게요. 시작 단추 클릭하시고 오른쪽 경계선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으십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면 양방향의 화살표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세요. 드래그를 오른쪽으로 하시면 가장 큰 크기로 시작 화면에 타일 부분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고요. 또 드래그해서 어느 정도 좁은 시작 화면 타일 만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장 크게 되어 있는 상태로 윈도우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개 이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크게 펼쳐 놓으실 필요 없고 폭을 줄여 시작 화면 타일 부분을 최소화해 놓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작 화면의 타일의 크기 조정은 이렇게 오른쪽 경계선에서 양방향 마우스 포인터일 때 드래그해 크기 조절하십니다. 또 여기에 시작 화면에 타일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경우는 상하단으로 스크롤바가 생성되어 조금 전에 이용하신 모든 앱 부분처럼 위아래로 끌어 올리거나 내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실습으로 시작 화면에 자주 사용하는 앱에 대한 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색인 중 기억 클릭해 계산기를 찾아가 볼게요. 기억을 꼭 클릭하실 필요 없고 ABCD나 기억, 니은 중 아무 색인 중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기억을 클릭하십니다. 그런 계산기가 있는 모든 앱 메뉴가 바로 나오고요. 직접 드래그해서 쉽게 시작 화면에 타일을 생성해 놓으실 수 있어요. 계산기 앱 메뉴를 드래그
해서 자리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위치가 적당한지를 드래그로 끌어 놓으시면 바로 타일로서 생성되니까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타일 만들어 놓으실 수 있으세요. 또 날씨도 있는데요. 기억 밑에는 날씨 앱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날씨 앱 메뉴에서 드래그를 직접 시작 화면 타일 쪽으로 하십니다. 쉽게 드래그를 통해 타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시작 화면의 타일의 크기나 또 위치 등 조절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단추 눌려진 상태에서 위치 이동은 그대로 길게 터치, 길게 눌러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죠. 길게 눌러서 끌어서 움직이시면 위치 이동은 자유롭게 되시고요.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아이콘으로 굳이 만들 필요 없다 하는 경우는 계산기 타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십니다. 펼쳐진 메뉴. 오른쪽 버튼을 눌러 펼쳐진 메뉴에서 보시면은요, 크기 조정이라고 두 번째 메뉴가 있어요. 크기 조정 메뉴에서 살펴봅니다. 지금 보통으로 저는 되어 있는데요. 작게로 바꿔볼게요. 이 정도 작은 사이즈여도 충분히 구분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일의 크기가 필요 이상으로 크다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크기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4개의 크기 단계로 작게, 보통, 넓게, 크게 정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경우는 2개 정도로만 조절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작게나 크게 등 적당한 크기로 하시고요. 드래그해서 옮겨 놓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필요한 타일을 만들어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메모장 등의 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캡처 및 스케치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없는 분들은 시작 화면에 필요한 타일 잘 생각하셔서 만들어 놔 보실게요. 캡처 및 스케치 같은 경우는 저는 없애고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없애고자 하는, 제거하고자 하는 타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타일은 없애는 게 가능하세요. 그러면 캡처 및 스케치는 키읔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색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십니다. 색인 중 하나를 클릭하시고 키읔으로 키읔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캡처 및 스케치를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드래그해서 타일로 생성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이동은 얼마든지 드래그로 가능하시겠고요. 캡처 및 스케치까지 만들어 보셨고요. 이 아이콘 또한 크게 만들어 놓을 필요 없으니까 타일, 캡처 및 스케치 타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십니다. 크기 조정으로 작게 눌러보고요.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해 놓으세요. 저는 인터넷 브라우저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엣지 찾으시려면 알파벳 M에서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색인 중에 하나를 클릭하셔서 M으로 이동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있다면 타일로, 없는 분들은 만들어 보시고요. 또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신 분들은 알파벳 C로 이동해 보십니다.
C로 이동해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타일도 드래그해서 인터넷을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뿐 아니라 크롬 브라우저도 잘 사용하시고, 특히 유튜브 시청하실 때는 크롬 브라우저가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도 함께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려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프로그램도 잘 이용하시고 계시다면 이렇게 타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메모장도 있는데요. 메모장도 타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색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시고 W 클릭하겠습니다. W 클릭하시게 되시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노란 폴더 모양, 노란색의 아이콘 모양으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조 프로그램을 클릭하십니다. 그러신 다음 하단에 메모장이 확인이 된다면 메모장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타일로 만들어 놓으세요. 타일 만들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만드시고, 필요 없는 타일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타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시작 화면에서만 제거를 하셔야 돼요. 제거를 누르시면 컴퓨터에서 완전히 설치 삭제되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작 화면에서만 제거, 시작 화면에서 제거 눌러 안 나오도록 타일에서 없애시는 방법, 시작 화면 타일에 고정한 앱을 없애시는 방법, 지금처럼 시작 화면에서 제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타일로 만들어 볼게요. 날씨 타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십니다. 크기 조정해서 크게로 해볼게요. 가장 큰 크기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큰 아이콘으로도 바로 나오고요.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일기예보 창이 뜨게 돼요. 네, 혹시 메시지 나오면 아니요 누르십니다. 서울 송파구의 날씨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오른쪽 상단에서 X 닫기를 눌러서 종료하시고 시작 단추 눌러서 날씨 부분도 여기에서 바로 라이브 날씨로 바로 보여지도록 하는 기능도 있기는 하거든요. 우선은 날씨에 대해 여러분들께 타일을 크게 만드는 방법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크기 조정, 크게까지만 우선 설정을 해보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여기에 바로 라이브 타일로 여기 서울 또는 송파구의 날씨가 여기에서 다 표시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시작화면 타일을 좀 더 크게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른쪽 경계선에서 드래그해 타일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좁혀주시고 가능하시겠습니다. 또한 시작화면 타일은 그룹으로서 지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면 같은 그룹끼리 모여놓고 이름을 지정하시고 함께 이동하시고 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고요. 아까 계산기 타일 만들어 놓으셨죠? 계산기와 캡처 및 스케치 두 개의 타일 함께 있는 곳에는 여기에 도구라고 써볼게요. 도구 그룹 이름 지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같은 것끼리 묶어 놓으실 수 있어요. 한글로 도구라고 해서 계산기 도구, 캡처 도구 등 도구에 관계되는 타일들만 함께 묶어서 엔터까지 눌러 타일의 그룹 이름 지정으로 관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단추를 눌렀을 때 바로 이렇게 그룹 이름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메모장 또한 도구 쪽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크기가 커서 안 들어가게 되면은 위치를 잘 조절해 또는 크기까지 줄이셔도 돼요. 크기를 조절하시든지 위치 조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와 크롬 타일은 두 개만,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사실 있기는 한데 요새 사용을 잘 안 하니까요. 여기에 인터넷이라고 써볼게요. 그룹 이름 지정에 클릭하시고, 원래 인터넷 브라우저, 이거 인터넷 브라우저가 정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라고만 쓰셔도 괜찮고요. 인터넷 브라우저까지 이름을 같이 다 입력을 하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엣지 브라우저와 크롬 브라우저로는 인터넷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브라우저인데 찾아서 또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룹 이름 입력하셨다면 엔터 눌러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네, 색인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고 W 클릭하십니다. W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십니다.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찾아보시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여전히 또 사용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엣지 브라우저나 크롬 브라우저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잘 안 되는 경우는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예전부터 사용하던 브라우저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인터넷 브라우저 그룹 쪽으로 배치해 놓으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적당한 그룹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 있고 배치하시고 지정하시고 하는 것들은 시간을 좀 내셔서 쉬는 시간이나 복습 시간 동안 작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여기에 문서 작성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룹을 또 클릭해서 지정을 해 볼게요.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등 문서 작성용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들여볼 테니까 잠깐 들여볼 테니까요. 필요한 것 꺼내 놓으시고 그림판을 이를테면 꺼내 놓는다든지, 크기가 너무 크면 크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크기 조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판은 지금은 작게와 보통밖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4가지의 크기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2가지만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은 시작 화면에서만 제거하십니다. 네, 위치를 또 이동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여기까지 시작 화면 타일 필요에 따라 더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문서나 사진 위치라든지 그 이외에 뉴스도 또 만들어 놓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프로그램을 쉽게 실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앱 부분에서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프로그램을 찾아 실행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 화면 타일을 이용하는 방법 오늘 배우셨고요. 그 다음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빠르게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실 수 있으십니다. 시작 화면에 앱을 고정한다 하는 거는 결국에 시작 화면에 타일을 만들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시작 화면 타일.
시작 단추 눌러서 나온 화면, 시작 화면의 타일 부분에 앱을 고정시켜서 빠르게 실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앱 고정해 놨으니까 클릭하면 바로 인터넷이 뜨는 거죠. 네, 창 닫겠습니다. 다시 시작 단추 다시 누르시고요. 계산기도 실행해 보십니다. 계산기 클릭해서 계산기 창이 떴는데요. 계산기 이렇게 숫자로 눌러서 곱하기나 나누기 등 하고 는 누르시면 결과 나와요. 그리고 한 글자씩 지우는 거는 백스페이스고요. 모두 다 결과를 지우는 거는 C, C2 등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력하다가 한 글자씩 지우는 거는 백스페이스로 나누기고요. 곱하기, 빼기, 더하기. 계산기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메뉴 눌러보시면 지금은 표준 계산기인데 공학용 계산기. 메뉴 눌러보시면 프로그래머. 메뉴 눌러서 날짜 계산. 네, 여기에 보면 환율이라든지 부피 길이 등 단위에 대한 변환도 제공하는 기능이 많은 계산기입니다. 네,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 눌러 계산기 창 닫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프로그램이나 앱이나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또는 시작 단추를 눌러 시작 화면의 모든 앱 중에서 이용을 하시거나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앱은 시작 화면에 타일을 생성해 놓으시고요.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시작 화면에서만 제거를 하셔야 돼요. 제거를 누르시면 컴퓨터 전체에서 프로그램이 아예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시 설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료로 설치한 프로그램, 원본 설치용이 없는 프로그램 제거하시면 큰일 나요. 네, 다시는 설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제거는 웬만하면 누르시지 마시고 시작 화면에서만 제거하는 방법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크기 조정, 또 자세히에서는 라이브 타일 이런 기능도 있는데요. 자세히에서 라이브 타일 켜기 끄기, 또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맨 하단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으로서 고정하는 방법도 있어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앱인 경우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고 고정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이를테면은 캡처 및 스케치, 우리가 아직 배우시진 않으셨지만 화면을 보다가 캡처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 시작 단추 눌러도 되지만 작업 표시줄 상에 딱 아이콘이 있으면 훨씬 사용이 쉽잖아요. 그래서 시작 단추 누르고 작업 표시줄에 바로 이 아이콘을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작업 표시줄에 대해 다룰 때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시작 화면에 대한 앱 고정, 크기 조절 등에 대해 확인해보고 실습해 보셨습니다. 이제는 창 다루기로 창에 대한 위치 이동, 또 창의 크기 조절에 대해 배워볼게요. 우선 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파일 탐색기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로 창 다루기 연습을 해볼게요.
파일 참새기에서 창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시기 위해서는 바탕화면 아이콘 중에 내 PC 아이콘 더블 클릭해 볼게요. 우리 닫는 거는 많이 해보셨죠? 닫는 단추 말고 창 조절 단추가 있습니다. 위에 창 조절 단추가 있어요. 창 조절 단추 사용 먼저 알아볼까요? 오른쪽 상단에 창 조절 단추 최소화와 이전 크기로 복원, 닫는 단추 3개가 있고 이전 크기로 복원 또는 최대화 둘 중에 하나로 보이실 수 있어요. 가운데 있는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최대화 되어 있던 창은 이전 크기로 조금 작아지고요. 다시 최대화 단추로 바뀝니다. 최대화를 클릭하시면 모니터 화면에 꽉 차게 전체 화면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전 크기로 최대화로 창의 크기를 바꾸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최소화 단추를 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창을 열어 놓으시면 창에 대한 제목은 보통 상단에 위치합니다. 상단에 내 PC 창이고요. 현재 다음 작업 표시줄을 보시면 해당 창에 대한 작업 단추가 하나씩 생겨요. 내 PC 창이 되겠습니다. 이 창을 최소화 시키면 빼기 모양이죠. 최소화 클릭하십니다. 최소화를 해 놓으시면 창은 접혀졌지만 작업 표시줄에서 창에 대한 단추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클릭하시면 다시 펼쳐집니다. 최소화는 잠깐 창을 접어 작업 표시줄에 접어 놓은 상태로 필요하면 다시 작업 표시줄에서 클릭해서 열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화하는 방법은 최소화 단추를 클릭하셔도 되지만 작업 표시줄에 있는 해당 단추를, 지금은 파일 탐색기 단추죠. 내 PC 단추를 클릭하셔도 이렇게 접혀지고 다시 클릭하셔도 펼쳐지는 방법으로 최소화와 다시 펼치는 것, 여기서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창 조절 단추 중 가운데의 단추 이전 크기로 복원을 클릭하시면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작아진 경우도 있지만 창이 또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창의 크기 조절하시는 방법도 배우시겠고 또 창에 대한 위치 이동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위치 이동은 상단의 제목 표시줄에서 가능하세요. 제목 표시줄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시고 화살표 모양일 때 드래그 하시면 창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놓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창이 바깥쪽에서 뜨면 창을 닫으려고 해도 닫는 X 단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창을 옮겨 놓고 창 조절 단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의 이동은 제목 표시줄에서 가능하고요. 그러면 우리 좀 전에 계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창 조절이 가능하신데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단추를 클릭하시고 시작 화면에 타일로 만들어 놓은 계산기를 클릭해 봅니다. 조금 전에 창이 떴을 때는 우리가 창을 이동하거나 크기 조절을 못했는데요. 창의 이동은 중간에서는 되지 않죠. 드래그해서 이동하려고 해도 창의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상단의 제목 표시줄에서 드래그해 이동 가능하시겠습니다.
또 최대화 단추를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이전 크기로, 큰 화면으로 등 눌러서 바꿔 놓으실 수 있겠고요. 창을 계산기 창 닫고 파일 탐색기 창도 똑같은 방법이고요. 인터넷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 놓으시고 최대화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예요. 이전 크기로 복원 누르시면 인터넷 창이 어느 정도 작아졌는데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크네요.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인터넷 창도 최소화 시키시면 작업 표시줄에서 클릭해서 다시 이렇게 열어 놓으실 수 있고, 창을 최대화, 이전 크기, 최소화 단추는 파일 탐색기나 인터넷 또 어떤 창이든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고 X 버튼, X 닫기 누르시면 바로 닫혀지게 되고요. 파일 탐색기에서 이번에는 창의 크기 조절을 해볼게요. 창의 이동은 제목 표시줄에서 드래그로 이동하시고 크기 조절은 양쪽 폭 조절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상단과 하단에서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폭 조절 하실 수 있고요. 높이 조절 가능하십니다. 꼭지점 부분에서는 높이와 너비를 동시에 조절하실 수 있어요. 대각선 방향에 화살표일 때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대각선 방향에 화살표일 때 드래그 하십니다. 네 개의 꼭지점 어디에서든 창의 크기가 조정 가능하세요. 두 개의 창을 비교해서 볼 때는 보통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또 크기를 조절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반절 정도의 크기로 창을 이동하고 또 크기 조절 천천히 해보실까요? 테두리에서 마우스 포인터 양방향의 화살표가 되었을 때 좌우로 폭 조절, 또 높이 상하로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창 하나 열어서 또 옆에 배치를 해볼게요. 인터넷 아이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아이콘 더블 클릭하십니다. 최대화가 아니라 이전 크기 상태로, 지금 최대화일 때는 이런 두 개의 네모 단추 보여요. 클릭하시면 이전 크기로 우리가 폭을 조절하거나 또 높이를 조절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꼭지점에서는 높이와 너비, 폭과 높이 한꺼번에 조절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창을 비교해 가면서 두 창에서 작업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창의 이동과 크기 조절해서 이 방법으로 두 개의 창을 나란히 비슷한 크기로 배치를 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상단의 제목 표시줄에서 드래그해서 오른쪽 벽으로 가까이 가면 이렇게 알아서 테두리가 생기고 딱 반절의 크기로 자동으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사이즈였어도 제목 표시줄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해 바깥쪽에다 벽에다 갖다 이렇게 대시면은 크기가 딱 반절로 자동 조절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도 창의 크기 조절을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위쪽에 갖다 붙이시게 되시면 4분의 1 크기로도 돼요. 창을 하단 쪽에 좌측에 벽 쪽으로 바깥쪽으로 붙이시게 되시면 네, 아래쪽에 붙이시면 거의 모서리 부분에 붙이시면 이렇게 하단으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쯤에 바깥쪽으로 붙이시면 반 크기로, 그 다음에 위쪽 기준으로 가까이 가시면 4분의 1 크기로도 창의 크기를 조절해 배치시킬 수 있겠습니다. 수동으로 배치하는 방법, 크기 조절하는 방법과 창의 바깥쪽, 좌우 바깥쪽 경계선에 마우스 포인터가 딱 위치했을 때 테두리가 생성이 되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또 창이 겹쳐질 때가 있죠. 지금은 나란히 각각 있는데요. 이렇게 창이 두 개의 창이 겹쳐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창을 이동을 해보세요. 하나의 창이 최대화가 되면 뒤에 있는 창은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업 표시줄을 살펴보고 현재 열어놓은 창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작업 표시줄에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작업 단추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키 내 PC를 클릭하면 내 PC가 앞쪽으로, 창의 순서를 바꾸실 수 있으세요. 창의 이전 크기로. 네, 또 클릭하는 창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하는 창이 앞쪽으로 순서가 바뀌어지게 돼요. 네, 여러 창을 이용하는 경우 클릭하는 창이 앞쪽으로 나오게 순서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네, 인터넷 창은 항상 최대화로 화면에 꽉 차게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상단에서 X 눌러 창을 닫고, 네,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창은 적당한 크기로 수동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조절을 해보세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정도로 조절을 각자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고 크기 조절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2부 끝에 창의 스냅 기능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창을 띄워놓고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해당 창의 크기를 반 정도 또는 특정 사이즈로 위치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창이 여러 개가 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창을 오른쪽으로 배치하고 나서 나머지 창의 목록을 여러 개가 떠 있는 경우에는 보여주고, 어떤 창을 나머지 왼쪽 편에 위치하게 할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창으로 보통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으로 창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어느 창인가 하나를 터치해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창이 오른쪽 편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그 기능을 꺼놓은 상태라서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창을 위치시키고 나머지 열어놓은 창 중에 반대쪽 위치의 창의 크기를 자동으로 배치하는 방법, 네, 이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창의 위치 이동 알아봤고요. 또 창의 크기 조절까지 함께 알아보며 창의 스냅 기능으로 총 4개의 창도 여기에 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데, 우리 창을 열고 닫고 크기 조절하는 실습도 하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창을 다 닫고요.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창은 내 PC 창, 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창, 휴지통 창,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 창 하나 정도를 더 실행해 여러 개의 창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PC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창을 실행해 볼게요. 창이 실행됐으면 우선은 오른쪽 상단으로 드래그해 크기를 4분의 1 크기로 지정을 해봅니다. 혹시 어떤 창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게 나오면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창 더블 클릭해 열어볼게요. 창의 이동은 상단의 제목 표시줄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상단 제목 표시줄에서 드래그해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하면 반절 크기로 가려지니까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4분의 1 크기로 배치하는 게 가능하시겠습니다. 휴지통 창도 더블 클릭하십니다. 휴지통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 놓으시고요.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서 드래그해 오른쪽 위 모서리 부분으로 이동하시게 되시면 꼭지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른쪽 위 끝으로 이동하셔서 4분의 1 크기로 배치를 해보세요. 큰 모니터로 4개의 창을 동시에 열어놓고 비교하며 작업할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보통 나머지 창이 있다면 이 배치하지 않는 나머지 공간에 실행한 창들이 보여지게 되고 이 중에서 이 위치에 열고자 하는 창을 클릭해 쉽게 배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창을 먼저 실행해 놓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 하나를 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면 바로 이용하시기가 쉽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아이콘을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굳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용하실 게 아니라 시작 단추를 클릭하고 시작 메뉴 모든 앱이나 타일에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화면에 타일에 한글 선택을 해볼게요. 한글이 없다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또 없다면 모든 앱에서 찾아보세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프로그램도 없다면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메모장, 글자를 입력하실 수 있는 메모장도 가능하겠습니다. 메모장을 클릭해 볼게요. 메모장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어딘가에 뜨게 되는데요. 실행된 메모장을 드래그해 크기를 굳이 폭이나 또 높이 조절해서 배치하실 게 아니라 어떤 크기든 상관없이 창이 길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창이 길어도 상관없이 제목 표시줄에서 창을 드래그해 왼쪽 편 하단으로 4분의 1 크기로 모양이 바로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2분의 1 크기로 테두리가 잠깐 생기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래쪽 사각형 아래쪽 끝으로 4분의 1 크기로 쉽게 배치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 클릭한 창이 활성화되어서 상단의 제목 표시줄이나 아니면 뭔가 아이콘, 메뉴 등이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또한 작업 표시줄에서도 선택한, 지금 클릭해 선택한 창에 대해서 테두리가 약간 배경이라든지 테두리가 색상이 달라 보여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구분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기에서 창을 최소화로 접어놓고 또 다시 창을 띄우는 것도 가능하시겠고요. 지금 파일 탐색기에서 내 PC 클릭하시면 접혀졌다, 클릭하시면 펼쳤다. 메모장을 갖고 클릭해서 최소화, 다시 클릭해서 띄우는 게 가능하시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오른쪽에 작업 표시줄에 바탕화면 보기 단추가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동시에 최소화되고 다시 클릭하시면 전체에 다시 창이 보여지게 됩니다. 일시에 최소화하고 다시 창을 원래의 크기로 하는 바탕화면 보기 단추도 필요에 따라서 잘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탕화면 보기에 있어서는 하나씩 이렇게 최소화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동시에 최소화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띄우기 위해서는 작업 표시줄에서 클릭, 또 클릭 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창을 닫은 것 같은데요. 인터넷 창을 실행을 해봤습니다. 다시 인터넷 창 다시 띄워봤고요. 창은 닫는 거는 일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X 버튼으로 X 닫기를 클릭해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일부에서 타자 연습하는 방법 주로 알아봤고, 인터넷 송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버퍼링이 심하고요. 방송 끊김이 있어 새로 방송을 2부부터는 새로운 방송으로 재개해서 수업을 하게 됐고요. 2부에서의 내용은 시작 메뉴, 모든 앱, 시작 화면의 타일 크기 조절, 시작 화면의 타일로서 앱을 고정하는 방법 알아보셨고, 파일 탐색기 창 다루기에 있어서는 창 조절 단추와 창의 위치 이동, 또 창의 크기 조절과 지금 방금 연습하신 창의 스냅 기능까지 함께 실습을 해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 단추를 클릭했을 때 보니까 시작 화면 타일, 이렇게 라이브 타일로 움직이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날씨 타일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타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자세히의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면 라이브 타일을 켰기 때문에 라이브 타일 끄기 메뉴로 되어 있어요. 라이브 타일 기능을 지금 켜서 날씨 정보가 움직이면서 현재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상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재의 날씨나 온도 등도 바뀔 수 있다. 라이브 타일도 지금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고요. 또는 창에 그 타일의 크기를 작게 하시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타일을 어느 정도 크게, 지금 가장 크게로 타일 크기 조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보가 제대로 라이브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내 PC 아이콘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내 PC 창을 띄워 보겠습니다. 내 PC 아이콘 더블 클릭하십니다. 창을 최대화하고 창을 살펴볼게요. 내 PC 파일 탐색기 창, 파일 탐색기 창입니다.
파일 탐색기 창을 살펴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은 제목 표시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메뉴 줄입니다. 파일, 메뉴는 펼쳐지는 방식이에요. 클릭하면 펼쳐지고 클릭하면 접혀지는 방식이 되고요. 컴퓨터와 보기. 현재 창에서 아이콘을 보는 방법입니다. 레이아웃 부분에서 여기에 타일로 보기,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보기, 또 큰 아이콘으로 보기 등이 있는데요.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보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성된 게 확인이 될 거예요. 파일 탐색기에 내 PC 창에서 보기 메뉴 클릭하시고 아주 큰 아이콘으로 아이콘을 크게 보시면 하나면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스크롤바가 생성되어 내용을 다 보시려면 스크롤바를 이렇게 하단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려야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는 자동으로 창에서 스크롤바가 생성이 되고요. 세로 또는 가로 스크롤바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전 크기로 복원해 볼까요? 이전 크기로 복원을 한 다음 창의 폭을 줄여 볼게요. 이렇게 창의 폭을 많이 줄이면 가로로도 스크롤바가 생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적당히 보여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스크롤바는 자동으로 없어지고요.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스크롤바는 생성이 된다 라고 보시고 스크롤바의 크기도 바뀔 수가 있어요. 스크롤바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많이 내릴 수 있고 많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볼 때는 다 보여주지 못해 스크롤바가 생성이 되지만 작은 아이콘 또는 보통 아이콘으로 보실 때는 모두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크롤바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크롤바로 스크롤해서 보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 내에서 아이콘을 보는 크기, 보는 방법, 레이아웃에 따라 스크롤바는 필요에 따라 생성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보통은 큰 아이콘으로 적당히 조절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폭이 넓으니까 스크롤바 사라지고요. 좁으니까 스크롤바가 생성이 되죠. 창을 항상 최대화로 보셔야 또 스크롤바도 덜 생기고 가려진 부분 없이 하나면에 내용을 전체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편은 탐색 창이라 그래서 컴퓨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기본적인 저장 위치인 로컬 디스크 C,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도 설치되고 기본 저장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로컬 디스크 D나 그 이외에는 PC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C라는 레이블, C 드라이브는 어느 컴퓨터에서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 PC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내 PC 아이콘을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 것과 같이 여기에서 아이콘 보는 방법 중에 보통 타일 보기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내 PC 창은 타일 보기로 보면은 적당한 것 같고요. 핸드폰을 연결했을 때는 핸드폰도 확인이 되고요. 저장 장치 확인도 되고 기본 저장 장치 C 드라이브와 또 CD나 DVD를 꽂았을 때는 그 해당 드라이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컴퓨터에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 확인이 되고요. 메뉴와 상단의 도구 상자 등을 통해서 화면을 적당하게
맞춰 놓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단추를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십니다. 이때 창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최대화로, 일반적으로는 최대화해 놓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창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창을 이동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X 닫기 단추 누르고요. 인터넷 창도 비슷하십니다. 네. 인터넷 창,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인터넷 실행하고 확인해 볼게요. 인터넷 아이콘 더블 클릭합니다. 인터넷 창이 뜨면은 크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큼직하게 해 놓으시고요. 인터넷 띄웠는데 너무 작게 뜨면 또 인터넷 창인지 인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창은 항상, 특히 인터넷 창은 항상 최대화로 해서 화면에 꽉 차게 넓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위아래로 스크롤 하시면서 안 보이는 화면을, 안 보이는 내용을 위아래로 스크롤 하면서 보도록 보통은 길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스크롤바는 오른쪽으로 생성되어 가려진 부분은 스크롤바로 움직여서 창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창 조절 단추와 스크롤바 사용으로 내용 확인하시고, 네, 오늘 배우신 내용 시작 화면의 타일과 또 창에 대한 크기, 위치 등 또 창의 스냅 기능 복습 시간 가져보세요.